안녕하세요. 어깨뽕TV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단 2회 만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구마사인데요. 첫 방송에서 폐지까지 단 5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시청률 하락이나 제작진 문제로 조기 종영이나 방영이 미뤄진 일은 있지만 폐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건 이례적입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도 이번 논란에 대해 시청자 수준이 달라졌다고 라디오에서 언급했었죠. 조선 구마사는 제작비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작이었고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킹덤과 같은 퓨전 판타지 사극으로 방영 전부터 관심이 집중된 작품이었습니다. 퓨전 사극은 최근 방송가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킹덤 이후 사극의 코미디 코드를 입힌 철인왕후. 출연진의 학폭 논란 때문에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방영 중인 달이 뜨는 강까지 퓨전 사극은 완전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작진 측에서는 조선 구마사를 킹덤을 뛰어넘을 작품이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작진의 태도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는 방영 전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었죠. 모든 것은 역사 왜곡이 불러왔습니다. 사실 역사 왜곡은 사극이 방영될 때마다 늘 문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말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퓨전 사극은 시작 전 드라마의 인물과 사건은 허구이며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안내문을 통해 제작진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달랑 한 문장으로 무한한 허구가 용서될 리는 없습니다. 이번 조선 구마사의 작가인 박계옥 씨에 대한 논란은 얼마 전 종영된 철인왕후에서 이미 한 차례 크게 일어났습니다. 철인왕후는 현재에서 조선시대로 시공간을 이동한 남성이 왕후의 몸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판타지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라는 시간을 부여했고 실존 인물인 철종이 등장합니다. 비록 코미디이긴 했지만 왕후가 왕에게 시종일관 반말로 일관하고 그걸 받아주는 왕의 모습은 제 아무리 판타지의 코미디라고 해도 조선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깨는 일입니다. 철인 왕후의 주연인 신혜선 배우의 입에서 조선왕조실록도 칠하시네 라는 대사까지 등장해서 조선왕조실록의 위대함을 폄훼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위대하고도 소중한 우리의 역사인데 말이죠. 자극적인 설정에 시청률은 17%까지 올랐지만 결코 유쾌할 리 없습니다. 다시 조선구마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구마사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조선에 생시라는 일명 좀비가 나타나 국가의 위기가 시작되고 바티칸에서 온 구마사제의 도움을 받아 태종, 양녕대군, 충녕대군이 이에 맞선다는 얘기입니다.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데다 조선의 존립이 외부 세력이라는 설정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역사 왜곡입니다. 그런데다가 일회에서는 태종이 자신의 눈앞에만 펼쳐지는 환시 때문에 양민을 학살하는 폭군으로 등장했고 충녕대군은 구마사제를 맞으러 직접 길을 나서지만 사제와 통역사에게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외국인 사제를 접대하는 중국식 기생집에서는 중국식 만두, 월병 등 중국 음식이 줄줄이 등장하죠. 이 와중에 스스로 선조를 기생 때문에 도망친 사람이라 비난하는 대사까지 등장하면서 조선 역사에 기재된 실존 인물들에 대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충녕대군은 조선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성군이라 평가되는 세종대왕입니다. 이런 작품을 한국인이라면 그냥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점에서 이번 조선 구마사의 문제는 역사 왜곡뿐 아니라 문화 왜곡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생집 장면에서 조선 땅에서 밭가수를 먹는 장면에 왜 중국 음식이 등장하냐는 비판에 제작진은 그곳이 변방이고 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곳이니 중국인의 왕래가 잦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품을 준비했다며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에 우리의 네티즌들은 참지 않습니다. 당시는 아직 만주가 중국 문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주는 중국이 아닌 만주와 경계된 지역이었고 드라마에 등장한 갖가지 중국풍 소품을 찾아냈습니다. 소품에 이렇게 예민한 건 최근 중국의 문화공장 때문입니다. 중화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이 움직임은 갖가지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구마사 제작진의 허술한 변명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무녀가 입은 중국 의상, 중국풍으로 장식한 궁궐의 모습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 간 경계를 흐렸고 중국 전통 현악기인 고쟁, 고금으로 연주한 OST는 드라마의 정체성을 논하게 했습니다. 특히 연변 말투를 쓰는 놀이패가 등장한 장면은 큰 논란이 됐는데요. 2009년 중국은 농악물을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킨 바 있습니다. 농악이 자국문화라는 주장을 중국이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중국의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드라마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신동북 공정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제작진 역시 입장문에서 예민한 시기라고 언급했듯이 이러한 시기에는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판타지든 퓨전이든 특정 시대를 빌려 쓰는 사극이라면 적어도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고증은 반드시 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사극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방영됐다면 드라마 내용에 불만이 있는 시청자가 방송사 게시판에 글을 올려 불만을 제기하던 것이 전부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촬영 중단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방심위에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한 사람이 SNS에 공유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드라마의 광고와 협찬에 참여하는 경우 역사 왜곡 논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광고를 한 기업과 조력한 지방자치단체 목록을 리스트로 정리해 비판하여 압박하게 되죠. 최소한의 역사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작품을 만드는 건 이제 위험한 일입니다. 방송가의 경각심이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